골든로 중학교 50% 영문법. 안녕하세요. 골든로 선생님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업을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기획하고 있는 영어 문법 시리즈가 3, 4학년을 위한 10% 영문법, 5, 6학년을 위한 30% 영문법, 중학생을 위한 50% 영문법이에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다 똑같은 목차로 수업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하는 것은 5부 용법이에요. 10% 영문법 했고요. 30% 영문법 하고 지금 50% 영문법 녹화 중입니다. 어저께 문장의 기본 5형식을 했고 오늘 5부 용법을 하고 같은 목차로 수업을 하는데 자, 3, 4학년에서는 문법 용어 정리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 해석 적용 5, 6학년에서는 문법 정리하고 예외성도 보고요. 중학생을 위한 50% 영문법에서는 똑같은 내용이라도 문법 정리, 해석 적용, 독해 적용, 문장, 문제 적용, 공책 정리까지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어떤 과목이라도 기초가 튼튼하게 잡혀져 있어야 되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정보 처리 능력이 발달이 되어서 한 가지 정보를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중학생이 되면 여러 가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똑같은 영역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 4학년 10% 영문법에서 5, 6학년 30% 영문법에서 중학교에서 다 똑같이 반복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여러 차례나 해서 반복이 되는 반면에 지식이 팽창되는 그런 수업을 제가 진행하려고 똑같은 것을 3번에 나누어서 찍습니다. 이번에는 중학생을 위한 50% 영문법. 오늘 진도 나갈 것은 5부 용법입니다. 자, 5부 용법에서 이런 모든 종이들 있죠? 첨부 파일에 선생님이 올려두었는데 골든로 영어 마스터 이것은 초등학교용이었었는데 거기 골든로 영어 마스터의 네이버 카페명 치고 들어가시면 중학교 편이 있어요. 그럼 중학교 편에 가면 오늘 공부할 내용들 첨부 파일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하셔야지 첨부 파일 받을 수 있으니까 회원 가입하시고 첨부 파일 받아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부 용법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5부 용법 그랬어요. 5부 용법은 어떤 문법책에서도 거론이 된 적이 없는 부분이에요. 5부 용법을 어떤 분은 형용사 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는 5부 용법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왜 그런 정의를 내릴 수 있었냐면 문법적으로 이해하기도 훨씬 쉽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규칙이 있어서 그랬어요. 법은 규칙이잖아요. 어떤 일을 법으로 정해놓고 그걸 규칙대로 이행하고 있으면 법이 없던 것도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영어 문법에서 5부 용법을 만들어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5부 용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5부 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부 용법은 잘 보세요.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고 있어요. 5부의 용법 보면 5부를 보면 영어에서 명사와 명사를 잇고 있는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자, 이렇게 이어줬을 때 명사와 명사를 이어줬죠? 자, 뒷명사부터 해석을 하더라고요.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서 뒤에 있는 명사 1번, 5부를 2번, 앞에 있는 명사를 3번, 뒤에서부터 거슬러 올라오더라고요. 그렇다면 5부는 어떻게 해석할까? 이 명사는 이 명사의 뜻이 있고 이 앞에 있는 명사도 명사의 뜻이 있는데 5부는 어떻게 해석할까? 규칙적으로 봤더니 5부는 의로 해석하더라고요. 자, 5부 용법은 자, 3가지가 있습니다. 명사와 명사를 이어준다. 뒷명사부터 해석한다. 5부는 의로 해석한다. 내일 수업에서 제가 만약에 오늘 수업한 친구한테 내일 수업에서 5부 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5부 용법, 명사와 명사를 이어준다. 뒷명사부터 해석한다. 5부는 의로 해석한다. 자, 지금 3가지밖에 없는데 사실 학생들에게 보통 물어보면 5부 용법 얘기해봐. 그러면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고요. 의로 해석하고요. 그리고 한 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가지를 순서대로 안 외워서 그래요. 자, 모든 법칙이나 모든 이야기들은 번호를 정하고 순서를 정해서 순서대로 외워야지 정확하게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꼭 순서대로 외우도록 하고요.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오브의 용법 얘기해봐. 그러면 그냥 바로 대답을 해버려요. 그러지 말고 오브의 용법 얘기해봐. 그러면 제목을 꼭 먼저 대세요. 제목 마음속에 오브의 용법 하고 명사와 명사를 이어준다. 뒷명사부터 해석한다. 오브는 의로 해석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이 법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어 오브를 봤을 때 가서 적용을 하는 거죠. 오브 하면서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고 있구나. 뒷명사부터 해석해야지 오브는 의로 해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석해야죠. 학생들의 일부 하고 학생들의 일부 하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다면 자, 명사와 명사를 이어준다 그랬어요. 자, 명사는 대명사라는 품사가 명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명사 오브 명사가 이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오브 명사라는 형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앞에 있는 명사는 그대로 두고요. 뒤에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 이런 형태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앞에 있는 문장의 명사를 대명사로 또 대명사로 오브가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듯이 대명사 오브 명사, 명사 오브 대명사, 대명사 오브 명사. 그러니까 오브의 용법은 이어줄 때 명사와 명사, 대명사 오브 명사, 명사 오브 대명사, 대명사 오브 명사 이런 구성의 형태가 나올 수 있겠네요. 자, 보시면 이거예요. Some of student 그랬어요. 자, some은 명사가 아니죠.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대명사 오브 명사. 자,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네요. Lot of them 그랬어요. 오브로 연결됐어요. 앞에 있는 것은 명사. 뒤에 있는 것은 대명사. 자,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고요. 해석은 똑같아요. 뒤에서부터 해석해요. 의로 해석하고. 그러면 그들의 역할. 됐죠? all of them은요. 오브를 사이에 두고 대명사. 오브 대명사가 됐네요. 그들의 모두. 그래서 오브의 용법에서 명사와 명사를 이어준다 이랬을 때는 명사 오브 명사, 대명사 오브 명사, 명사 오브 대명사, 대명사 오브 대명사도 가능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 경우에 아까도 봤듯이 some of student 그랬어요. student는 명사, 오브, 자, some은 대명사인데 정해지지 않은 부정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대명사 오브 명사 이렇게 됐네요. 해석을 뒤에서부터 하면은 학생들의 일부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Some student도 들어보셨죠? 그때 이 student는 명사예요. 근데 이 some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됐죠. 정해지지 않은 형용사, 부정 형용사가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some은 품사가 부정 대명사도 있고 some은 부정 형용사도 있는 거네요. 자, 오브의 용법을 배움으로 해서 오브가 있으면 대명사, 없으면 형용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문법적인 아이디어도 또 얻게 될 수 있어서 오브 용법을 외우고 적용하는 게 정말로 좋습니다. 자, 오브 용법에 계속 예문을 나가보면 The role of government 그랬어요. 자, 오브 보이시죠? 그때 이건 해석 어떻게 할까요? 뒤에서부터 하니까. 뒤에서부터 정부 오브의 역할. 됐죠? 오브가 있죠? 뒤에서부터. 헤드액은 뭐예요? 두통의 앞으로 가서 몇 가지 종류. 그죠? 자, 오브의 용법 나왔어요.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고 뒤에서부터 해석하고 오브는 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용 외운 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3번. 그러면 뒤에 있는 명사의 뜻은 세계 인구의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오브의 용법이 뭐라고요? 명사와 명사를 이어준다. 뒷명사부터 해석한다. 오브는 의로 해석한다. 자, 여기서 중등 50%에서 질문 나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거죠.
그러면 선생님 명사와 명사만 이어주나요? 꼭 아닙니다. 예외가 있겠죠. 자, 오브의 용법 항상 명사와 명사만 이어주나요? 아니에요. 동사 오브 명사도 있고요. 형용사 오브 명사도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점이 뭘까요? 명사 오브 명사는 이어줘야 되고요. 동사와 명사는 품사가 다르고 형용사 명사가 품사가 다르니까 이때는 이렇게 끊어주셔야죠. 됐죠? 그래서 동사가 있고 뒤에 오브 명사. 자, afraid라는 형용사가 있고 오브 명사는 끊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품사가 명사하고 명사만 이어주는 게 아닌데 왜 명사 오브의 용법을 만들었나요? 하고 질문할 수 있는데, 자,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는 경우가 90%예요. 자, 그러면 동사 오브 명사는 50%예요. 5%예요, 5%. 자, 형용사도 5%고.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럼 90%인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는 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명사와 명사는 이어주는 거고 품사가 다르면 끊어주는 거고.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오브는 항상 의로 해석하나요? 자, 명사와 명사 이어줄 때는 꼭 의로 해석합니다. 헌데 동사 오브 명사는 해석이 달라져요. 명사로 로 소리가 나야 돼요. 형용사는 형용사에 대하여.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conceit 오브 명사는 명사로 구성되다. 자, afraid 오브 명사는 명사에 대하여 두려워하다. 해석도 달라지죠. 그래서 꼭 구분해 두어야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있어요. 질문이 뒷명사부터 해석하나요? 자, 명사 오브 명사를 연결했을 때 꼭 뒤에서부터 해석하나요? 아니에요. 자, 세 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세 개만 외우시면 돼요. 자,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경우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언제 그러냐면 숫자 오브 명사일 때 그래요. 숫자 오브 명사는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이상합니다. 학생들의 수백만, 사람들의 수백만, 학생들의 수천, 이상하죠. 이럴 때 숫자 오브 명사는 오브를 보고 앞에 있는 게 숫자네. 그러면 수백만의 사람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수천의 학생들 하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아니고 숫자 오브 명사는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variety라는 뜻이 있는데 variety가 다양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양한으로 형용사로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문화의 다양성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다양한 문화가 훨씬 더 유연한 해석법이 되겠네요. 앞에서부터 해석하는데 언제 그런다고요? variety가 있을 때.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variety kinds of principle 그러면 다양한 종류의 원리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유연한 해석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a lot of가 있는데 아무리 of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a lot of 자체가 형용사로 많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 많은 선택하고 해석하는 게 당연하게 되겠죠. 그래서 of를 봤을 때 of를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경우는 명사 of 명사. 일반적인 경우에 모두 그렇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숫자 of 명사, variety of 명사, a lot of 명사만 앞에부터 해석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of 용법을 완전히 이해한 게 된 거예요.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고 뒷명사부터 해석하고 of는 의로 해석한다. 자, 초등학교 5, 6학년 30%의 영문법은 여기까지 저 같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50%의 영문법은 한 개 더 해야 되겠죠. 자, 문법적인 요소입니다. 문법에서 문제로 나올 때 이야기인데요. 자, several kinds of headache이라는 단어가 주어 자리에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동사는 어디에 수를 일치시킬까요? 수일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설명을 할게요. 수일치는 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복수 명사, of 명사 그랬어요. 이렇게 됐을 때 of 앞에 있는 게 진짜 주어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주어와 수일치를 해서 복수 동사를 써야 되겠죠. 복수 동사는 비동사로 치면 과거면 have는 have가 복수고, 그죠?
두 동사는 do, 일반 동사는 take, 이런 게 복수 동사예요. 자, 단수 명사가 앞에 있고 뒤에 명사가 있어요. 뒤에 있는 명사는 세수 있는 명사, 복수 명사든 세수 없는 명사, 단수 명사든 상관이 없습니다. 단수 명사든 복수 명사든 상관없이 오브가 이어진 이 상태에서 주어가 있다면 앞에 있는 주어에 수를 일치시켜서 단수 명사면 단수 동사를 써야 되겠네요. 비동사로는 is, 과거는 was, have는 has가 단수죠. 그 다음에 do는 does가 단수고 일반 동사는 take, s 붙는 게 단수예요. 그렇다면 주어 자리에 several kinds of headache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어디에다 수일치시킨다고요? several kinds에 단수예요, 복수예요? kinds, 복수죠? 그러니까 are나 were나 have, do를 써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roll of student 그랬어요. 이게 주어였다. 그럼 동사는 어디에다 일치시킨다고요? roll에다 일치시켜야 돼. 앞명사에다. 근데 roll이 단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뭘 써야 돼요? 단수 동사인 is, was, has, does, takes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네요. part of a chapter 그랬어요. 그러면 a part 그랬으니까 is, was, does, has 그죠? parts of the lesson 그랬어요. parts가 복수 명사였으니까 are, were, have, do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오브의 용법. 명사, 명사를 이어준다. 뒷명사부터 해석한다. 오브는 의로 해석한다. 학생들의 역할 그랬어요. 그때 주어와 오브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동사 수일치시키는 것까지 50% 영문법에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오브의 용법. 오브의 용법 이해하셨죠? 오브의 용법 우리 다 같이 ES3라고 믿고 다음 시간은 팔품사 또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자, 50% 영문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골든던 쌤이었습니다. 안녕.